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는 누구를 위한 글을 쓰느냐가 주제입니다. 흔히들 이제 우리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글을 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뢰인 보기 좋은 글이 좋은 글일까요? 결론적으로 판사 보기 좋은 글이 좋은 글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판사가 보기 좋은 글이 좋은 글이 되겠죠. 그리고 판사에게 보기 좋은 글을 써야지 결과가 좋아서 의뢰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의뢰인한테 보기 좋은 글만 써서 는 게 실질적으로 의뢰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또 역시 판사죠. 의뢰인분들이 뭐 판사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 글을 쓴다. 꼭 가정을 해봅시다. 그거는 뭐 일반론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을 증거적으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내 주장을 통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판사를 위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뭐 차이가 나느냐?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제 저도 정말로 변호사 초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판사님 똑똑하잖아. 나보다 훨씬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요지만 쓰고 핵심만 쓰면 판사님 알아서 판단 잘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판사님 관점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판사님이 똑똑하고 뭐 변호사가 좀 어리버리하게 글을 냈다. 그래도 제대로 잘 판단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판사님들이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 사건이 뭐 몇백 분의 1이고 몇천 분의 1이고 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판사님 입장에서. 그 판사님은 그 판결문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원고 쪽이 이겼든 피고 쪽이 이겼든 왜 이겼는지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판사 입장에서. 그 판결문만 쓰느냐? 재판도 해야 되죠. 그 판사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런 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상대방 변호사는 막 증거를 이만큼 내면서 정리 안 해놓고 요지만 써서 뭐 그냥 이 증거를 보면 우리 의뢰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 유리하게 판결을 해달라. 이를 주장을 하고 이쪽 변호사는 어때요?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그 사실관계를 막 주장하면서 어느 부분은 그냥 증거가 없는 주장인지 어느 부분은 증거가 있는지 증거가 있으면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님이 글을 쫙 읽으면서 매번 증거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 앞에 주장 서면이 있고 뒤에 막 증거를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 CCTV 증거가 있다. 뭐 내지는 뭐 그거를 인정한 각서가 있다. 그만 써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사님 입장에서 글을 쭉 읽다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가 있다고 돼 있어. 그리고 뭐 그러면 어때요? 판사님 뒤져서 찾아봐야죠. 뭐 갑질 사무증이 있다. 그럼 또 글을 읽다가 갑질 사무증 뒤져가지고 갑질 사무증이 그래 무슨 내용의 각서인가 또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글을 어떻게 해요? 읽다가 뒤져보고 또 무슨 판례가 있다면서 판례는 제출 안 했어. 그럼 또 판례를 검색해갖고 이 변호사가 주장하는 판례가 실제로 있나? 있으면 그 문구 그대로 있는 건가? 어쩐 건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보실 수밖에 없어. 판사가 변호사 말 듣고 판결할 수 없잖아요. 증거에 의해서 판례, 뭐 법리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인정한 증거,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뒤져보니까 뭐 이게 인정을 했다는 각서인지 각서이기는 한 건지 예매한 내용일 수도 있고 명확하게 인정한 한 각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느냐 글을 모든 주장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 부분은 증거를 다 표시하고 그냥 그것을 뭐 그냥 단순히 갑질 사무증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뭐 박스를 치든 따옴표를 치든 해가지고
판사님이 굳이 안 뒤져봐도 갑제사무증에 어떤 문구가 들어간 각서인지를 서면에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물론 판사님이 그 서면만 믿고 뒤에 증거는 안 본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판사님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쫙 읽으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간 따옴표를 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각서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네. 뭐 모텔에 들어간 사진이 있네. 뭐 캡처 사진이 막 서면에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그 증거들을 굳이 안 뒤져보더라도 서면만 쫙 보고도 우리 사건의 요지가 쫙 파악이 되고 우리 쪽 주장이 증거가 충분히 있는 주장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 그래, 앞에 주장했던 증거들 쫙쫙쫙 있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장이든 답변서든 소송 초반에 냈어요. 근데 판사님이 판결문을 쓰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6개월, 1년 뒤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은 서면을 내면 어떻게 돼요? 판사님이 6개월, 1년 뒤에 그걸 기억하고 있나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는데 저쪽 변호사는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막 그냥 그런 내용이 있다 하고 막 증거 그냥 막 붙여놓고 그럼 판사님이 그 다시 볼 때는 그쪽 유리하게 봤다가도 판결문 쓸 때는 그걸 깜빡하고 이런 문구가 있는지 몰랐다고 왜냐면 명확하게 안 보니까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고 이쪽 변호사는 딱 정리해져 있고 따옴표 쳐져 있고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때요? 판결문 쓰기에는 훨씬 편한 거예요. 이쪽 서면을 보고 판결문을 내가 원고나 피고 둘 중에 한 편에서 관점에서 써야 되는데 원고 피고 서면을 쫙 펼쳐놓고 잘 정리가 된 판결 그 주장 서면을 위주로 해서 판결문 쓰는 게 편하겠느냐. 정리 하나도 안 된 서면을 보고 증거 일일이 찾아줘가면서 내가 그쪽 변호사도 아닌데 판사님이 일일이 찾아줘가면서 확인해가지고 그걸 하는 작업까지 내가 해갖고 판결문 쓰는 게 편하겠느냐. 기본적으로는 잘해준 쪽이 훨씬 판결문 쓰기에 편하겠죠. 그러면은 아니 뭐 이쪽 변호사가 이쁘든 어쩌든 뭐 그냥 내 업무적으로 이쪽의 주장이 더 명확하게 들리고 오히려 이쪽 주장에서 이쪽이 주장하는 논점이 더 그럴듯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면을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판결문을 쓰는 설명서처럼 써야 돼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쓰거든요. 그 서면을 판사님이 이걸 보고 설명서처럼 느끼도록 판례도 다 찾아서 첨부해서 제출하고 그래서 판사님이 일일이 뭐 다른 걸 안 해도 우리 서면만 쫙 봐도 제발 우리가 정리 잘 돼 있으니 제발 요 취지대로 판결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판사님이 뭐 그거 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편 들어준다.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와 안 그런 경우는 우리는 여기 핵심 증거가 있는데 제대로 강조도 안 돼 있고 제대로 이 문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표현도 안 돼 있다면 판사님이 그걸 누락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크게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은 변호사가 쓰는 서면은 판사를 위해서 쓰는 거다. 1차. 하지만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그럼 의뢰인을 위해서 쓰는 서면과 판사를 위해서 쓰는 서면이 다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다 알 거야. 판사님이 똑똑하니까 다 알아서 다 정리해서 판결문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불친절하게 서면을 써버리면 결과가 잘 안 나오고 그 변호사의 서면을 읽은 의뢰인들 입장에서도 뭐 그냥 요약 정리서가 읽는 느낌이겠죠.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쫙 판사님을 위해서 막 정리된 그 설명서 같은 이런 서면을 딱 뭐 판사님한테 드리기 전에 의뢰인한테 먼저 제가 보여드리죠. 보고 나시면 어때요? 그럼 일반인 또 그걸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제출한 증거가 이 정도의 증거 효력이 있고, 내가 받아온 각서가 이 문구가 있으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일반인 또 이해가 될 수준으로 써야 돼요. 판사님이 다 똑똑하다고 그것을 다 알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불친절한 거. 변호사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쫙 내려가면은 일반인 또 이해가 돼요. 일반인 또 이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분이 변호사를 신뢰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니까. 뭐 저 변호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 변호사 글을 봤더니 진짜로 열심히 썼다는 것도 느껴지고 논리적이라는 것도 느껴지고 증거를 명확하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강조했다는 것도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나는 놓쳤지만 변호사가 탁 캐치해가지고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게 나는 아무것도 뭔지 몰랐는데 뭐 여기 적혀있는 판례를 읽어보니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야, 내 잘하면 이거 이기겠다. 판례를 봐도 그렇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그죠? 고객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안정적인, 그렇게 다 열심히 해도 우리 다 내 마음에 드는 결과가 100%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뭐 판사님이 하시는 영역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어떤 이제 돌발 변수가 줄어든다. 판사님이 실수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를 누락할 가능성 이런 게 다 줄어들고 우리의 글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게 결국에는 의뢰인분들한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적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뭐 이미지 싸움이니 뭐니 이런 것도 또 다 누구의 관점이에요? 판사의 관점에서 우리 의뢰인을 좋게 보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의뢰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뭐 무조건 100%다 넣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판사적 관점에서 판단을 해갖고 이 부분 넣는 게 좋겠다, 빼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제일 좋은 결과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가장 이성적인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